되는데 선생님 계획 잡았을 때 잘 따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어떻게든 선생님도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생각하고 같이 한다는 약간 신뢰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신뢰감은 당장 생기진 않아요. 그치? 너희가 문제를 이제 수업을 많이 하면서 학교 시험도 쳐보고 아 정말 공부했더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데 뭐 아직은 그게 없으니까 그치? 처음이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첫 중간고사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일단 계획된 진도를 나갈 계획이에요. 생각이에요. 자, 어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114쪽까지 했다고 했죠. 오늘은 116쪽부터인데 앞에 거 안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 그거 감안하고 수업할 테니까 특히 동현이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앞에 것들은 여유 있을 때마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영상을.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뭐 있어? 시험 대비나 뭐 일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좋아요. 116쪽부터인데 오늘은 제목이 뭐야? 절대 부등식입니다. 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시험 대비 때 막 딴 반이랑 이게 합반할 수도 있어요. 약간 뭐 학교끼리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16쪽에 보면 이제 이게 제목은 선생님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적었는데 뭐 거기는 부등식 증명이 나오잖아, 맞지? 그거는 약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큰 범위에는 절대 부등식인데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 뭔데부터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오늘 할 내용은요. 오늘 양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적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절대 부등식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너희 항등식은 뭔지 우리 수상에서 배웠거든요. 그 언제냐면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응? 우리 중간고사 쳤던 1학기 때 쳤던 거 거기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때 항등식의 뜻 뭐였는지 기억을 할 수 있겠네? 항상 같은 식. 그렇지. 근데 항등식은 좌변우변이 같은 거잖아. 그치? 좌변우변이 같은 거야. 근데 같은 건 같은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왜? 뭐 미정계수 같은 게 있을 때 찾는 방법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양쪽의 계수를 비교하거나 또 아니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어떤 실수를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 이런 것들 해가지고 찾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항등식의 어떤 성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중간에 는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항등식은 는이 있는 거고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항상 같다라는 뜻이고 그럼 절대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방향이 있겠지. 그럼 얘는 방향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이 항상 성립한다. 그게 절대 부등식이야. 이때 항상이란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돼? 모든 실수 뭐 일반적으로는 x라고 잡을게.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뭔가 절대란 말이 좀 그렇잖아, 맞지? 무조건 된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 너희가 절대값 x가 있대. 이게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절대값이요? 안 되지. 절대값 우리 뜻은 알잖아요. 맞지? 원점에서 떨어진 정도, 거리인데 거리가 험수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같거나 크겠지. 같을 수는 있지. 왜냐면 0도 실수니까요.
이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너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뭐 절대값이 딱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연희경 쓴 것뿐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있어. 또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보면 절대값 없는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2차 식량.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얘하고 0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항상 어떨까요? 항상? 이건 우리 수학 상해 기말고사 때 배웠는데 부등식량. 항상 크죠? 맞죠? 얘는 같거나도 아예 없어. 0 될 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하죠?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게 오늘 증명인 거야. 얘가 왜 항상 성립하지?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그때 부등식 배울 때 증명 어떻게 했냐? 판별식으로 했던 거 기억납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양수고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뭐 모르면 모른다고 0보다 어떻게 되냐고요? 0보다 커 작아? 크다. 너는 커요. 이유는 두 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너도 똑같은 생각이야? 동현이도? 너는 왜 0보다 가? 판별식이야. 이 방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 선생님이 좀 설명해 볼게요. 근데 방법은 일단 반대야.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봐. 이해하려고.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지 않겠나? 이걸 내가 y눈으로 잡는다. 얘도 y눈으로 잡는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프 이용이라고 하잖아. 그치? 왼쪽에다 내가 y는 잡았으면 얘는 아래 볼록 2차 함수잖아요. 맞아?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0은 x축을 얘기해요. y는 0은 무조건 다 y는 0은 싹 다 x축에 있는 점들 아닌가요? x축은 싹 다 y가 0이잖아요. 그럼 x축보다 얘가 크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렇게요. 크단 말은 뭐야? 안 만나야 돼 이거죠. 만나버리면 만약에 조금 전에 태민이 말처럼 이렇게 만나버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잖아. 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조건이란 말은 한 점이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틀린 거야. 100%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말이야. 모든 실수.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들 한번 따라 해볼래? 교점의 개수다. 따라해봐. 교점의 개수다. 다시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다. 네, 교점의 개수를 다른 말로는 근의 개수라고도 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야. 근의 개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 교점의 개수가 없단 말은 뭐야?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뜻은 판별식이 음수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림 모양을 보고 하는데 위에 있다고 큰 게 아니라 얘는 위아래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식 공식은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써줄게. 맞죠? 아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이거죠. 그럼 얘가 B가 1이잖아. B가 1 빼기 4 곱하기 A는 1, C도 1, 그러면 1. 음수 맞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절대부등식에 속해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되게 많다는 거야. 되게 많다는 말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라는 거야. 근데 특별하게 자주 나오는 거 외우면 좋겠다. 그죠? 학교 시험에서 말이야.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다면 외우면 좋겠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는 외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개념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따 코칭 시간에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테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풀어야 되니까 개념 없이는 풀기 힘들겠죠. 쌤이 지금 예를 들어줬잖아요. 이것도 절대부등식, 이것도 절대부등식. 오케이?
절대부동식이 만들면 더 많이 있겠죠. 얘가 1이 아니고 막 2였으면 당연히 또 더 되겠죠. 더 많이 뺄 거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이건 일단 금방 지금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그럼 위에 건 어떻게 증명을 했지? 아까 내가 말로만 했잖아요. 뭘로 증명했지? 절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했지 않나요? 절대값 정의는 항상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거리는 무조건 0 이상이 난다. 약간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막 여기다 막 숫자 넣어서 하면 안 되지. 막 숫자를 뭐 어떤 숫자를 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모든 실수를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건 참인 걸 증명할 때는 숫자 넣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일 때는 넣어도 돼요. 이게 틀었다라는 거 할 때는 숫자 하나도 안 되면 거짓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증명이니까 참인 걸 증명하겠다는 거야. 자, 아무튼 얘도 얘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요. 그러면 자주 쓰이는 증명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게 있다고. 자주 쓰이는 성질이야. 이때 성질은 누구의 성질인가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바로 실수의 성질입니다. 실수의 성질이야. 얘들아, 자주 쓰이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그때 질문 또 해봐야겠네요. 실수의 성질이 뭘까요? 자꾸 이게 뭐야? 대화를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그래야 좀 빨리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너희도 파악을 빨리 하겠죠? 실수는 누구나 다 알 것 같거든요. 그 실수의 뜻, 뭐 정의를 물어본다면 보통 학생들이 그냥 뭐 모든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주 쓰이는 성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실수는 허수와 비교되잖아요. 맞아? 그럼 너희가 허수가 아닌 상황이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허수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맞지? 허수가 어떤 성질이냐면 어떤 성질이 있죠? 허수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그러고 정확하게 하면 순허수일 때죠. 순허수.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가 있거든요. 복소수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제곱하면 -1이거든.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1 플러스 i가 있어. 이거는 일반적인 허수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해보면, 제곱이 아니고 얘는 제곱해보면 1 플러스 2i 빼기 1 되잖아요. 맞지? 그럼 이건 2i잖아. 2i. 그럼 2i는 양수야, 음수야? 우리 복수도 배웠잖아요. 양수의 음수야. 양수도 음수도 아니라고 배웠잖아. 얘는 대소관계를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2i하고 i 중에 얘가 더 크다 하면 이게 틀렸는 말이야 이거죠. 반대도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좀 전에 했던 이런 야들의 성질은 뭐야? 음수거나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을 제외한 게 실수야. 맞지? 그러면 실수의 성질은 뭐겠어? 무조건 방향이 아까는 방향이 없었잖아요. 2i 같은 거 나왔을 때. 일단 방향은 있어야 돼. 얘를 야하고 다른 상황이니까 실수는. 그러면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허수는 아까 i 같은 경우에는 음수 나왔으니까 걔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0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자, 실수의 성질은 뭐다? 뭐다? 제곱해서 뭐가 된다? 0 이상이 되는 수입니다. 이걸 실수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아니지. 정의는 사실 실수의 정의는 이거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대응되는 모든 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정의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0 이상 이게 뭐야? 부등호 있는 거잖아요. 같거나 크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또다시 한번 또 적어볼까? 절대값 x가 내가 너희한테 아까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얘가 실수라면 얘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져 버리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얘 때문에. 보자.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게 자주 쓰이는 성질이에요. 자,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자주 쓰이는 성질은 또 한번 따라해보자. 따라해봐. 제곱해서 0 이상이 된다. 그게 실수야. 그러면 실수에 대한 성질 첫 번째 얘기했어요. 뭐 첫 번째보다 얘가 그냥 메인인 거야. 메인. 그 다음부터는 약간 뭐랄까 메인에 약간 곱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요. 얘는 가장 메인이니까요. 우리가 A가 크냐 B가 크냐를 알고 싶어. A가 크냐 B가 크냐 부등식이니까요. 방향이요. 그럼 얘가 커 얘가 커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2가 크냐 1이 크냐를 물었어요. 당연히 2가 크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왜 2가 크냐고 물어본다면, 굳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빼보면 되는 거죠. 뺐을 때 양수면 얘가 더 큰 거죠. 앞에가. 뺐는데 음수 나오면 뒤에 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A가 커 B가 커를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 뭘 해보냐면 빼본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빼본다. 이거라고 가정하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빼본다. 빼본다. 빼서 양수면 왼쪽 크고 뺀 순서를 왼쪽 빼고 좀 하면 이해돼? 그러면 빼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2하고 1이 있다 그럼 뺐을 때 양수니까 2가 크다니까. 맞죠? 두 번째 또 2가 커 1이 커를 비교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나누어 볼까 이거죠? 나누어 보면 뭐가 나오냐? 2가 나오잖아요. 2란 말은 뭐야? 1보다 크잖아요. 근데 나눈단 말은 뭐야?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가 되고 2가 분자가 되잖아요. 그 위에가 클수록 밑에보다 위에가 크면 1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 1이 되는 거야. 나눌 때는 기준이 1인 거야. 뺄 때는 기준이 0이고요. 얘들 여러분 안 어렵죠? 선생님 당연한 이야기를 너한테 뭐랄까 적용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당연한 이야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빼본다. 얘는 0이 기준, 얘는 1이 기준인데 두 번째는 뭐야? 나누어 본다. 자, 나누어 본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0일 때는 그냥 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둘 중에 뭐 다 하라는 게 안 되고 이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야. 빼든가 나누든가.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이 나누면 안 돼요. 또 양수와 음수가 있을 때는 부호가 섞일 때는 무조건 음수잖아요. 1보다 크다고 말이 안 되죠. 내 말 이해돼? 다시 말해서 양수끼리만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음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방향을 바꿔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음수면 말이야. 그래서 만약 양수로 바꿔놓고 하라는 거야. 그런 게 개념이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양수끼리다 근데 문제가 음수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럼 양수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빼보든가. 빼는 거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양수, 음수, 뭐 0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건 빼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빼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면 나눠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빼본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요. 이걸로 잘 애매하면 이걸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1번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빼서 양수, 음수를 비교하라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 바로 빼려고 하는 거 잘 안 보입니다. 할 수도 있잖아. 또다시 양수, 양수도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나누기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은 2번이 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 루트끼리 막 있을 때 있단 말이야. 루트 있는 경우에 막 비교가 잘 안 돼. 뺐더니 잘 안 보여.
루트 얼마, 만약 루트 막 13 같은 게 있으면 루트 13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아?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고 이런 거. 이해되나? 우리 루트 2 빼기 1이 있고 막 여기 루트 2 빼기 1이 있고 여기 막 루트 3이 있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다고요. 뺐더니 잘 모르겠어 이런 거야. 나 아무도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 이해돼? 그럼 그런 경우에 또 약간 도와주는 걸 더 만들겠다는 거지. 양변을 어떻게 합니까? 제곱해본다. 이때 양변 제곱도 뭘까? 양수끼리. 왜냐하면 음수는 절대값이 커버리면 제곱하면 바뀌거든요. 부호가. 양수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양수끼리로 뭔가 제한해야 돼요. 하지만 얘는 다등되니까요. 얘도 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곱하고 나서 빼라는 거야. 생각해볼래? 얘가 커야 만약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실제로 오른쪽이 커요. 맞죠? 이게 큰데 너희가 모른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제곱해도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 봐봐. 양 제곱해봐. 얼마야?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이렇게 얘 양수잖아요. 제곱하면 얘는 3-2루트이고 얘는 3이 되잖아. 그럼 이거 없애고 생각해봐. 이건 0이잖아. 이게 더 큰 거 맞죠? 보이는데. 오케이? 양변 제곱을 해도 된다? 뭐 뜻입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양변 루트를 씌워도 되겠죠. 큰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돼? 분수 나오고 이럴 때가 돼요. 그러니까 양변 제곱이란 말은 선생님 양변 제곱 가르쳤으니까 양변 루트 그거 되겠죠. 그냥 제곱된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적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1번. 빼본다. 빼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놈. 실수의 성질. 그럼 문제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개념 설명은 지금 뭐야?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고 양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양수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빼본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당연히 실수의 범위 안에 양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 너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 실수의 성질을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많은 예를 들어줄게. 이제부터 예를 더 들어볼게. 이제부터 요거 가지고 자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너한테 자 일반화 시키는 거야. 얘들아 a 더하기 b 제곱제곱이 있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선생님이 막 복잡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이 묶었어. ax를요 플러스 by 얘를 전체 제곱을 했어요.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이게 크겠니? 이게 크겠니 여러분? 이때 a, b, x, y는 다 실수라고 생각하자고 지금. 오케이? 다 실수야. 문자들이 다 실수라고. 실수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커야 할지 모르겠죠. 잘 솔직히. 동현아 찍어봐. 누가 더 클 같아요? 왼쪽이 크다. 누가 더 클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딱 보니까 더 커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응? 왼쪽. 뭔가 좀 이렇게 느낌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죠? 너희가 선생님 같이 해봅시다 이제. 그래 결론은 왼쪽이 큽니다. 왼쪽이 커요. 무조건 크진 않고 같을 수도 있긴 있어. 같거나 큽니다. 같거나. 그러면 언제 얘가 뭐 같은 거고 나머지는 언제 또 클까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빼본다고요. 빼서 안 보이면 다르게 해볼게. 왜냐면 제곱이니까 일단 0 이상일 거 아니에요. 0 이상한 말은 뭐 양수라기, 뭐 0은 양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양수니까 뭐 얘도 좀 쓸 수도 있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0된 수만 있으니까 나누지
안 돼. 아까 증명은 무조건 돼야 돼. 나눌 땐 0을 나눌 수 없잖아요. 너희 1 나누기 0 하면 이게 뭔디? 이게 뭐야? 모르잖아요. 모르지. 이걸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1 나누기 0 해봤어?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해본 적 없어요? 해봐. 핸드폰 꺼내봐.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0이 가능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거. 실수는 0이 들어가잖아요. 너희 안 해봤으면 해보자. 계산기 딱 다 어플 있잖아요. 그죠? 1 나누기 0는 하면 뭐가 돼요? 핸드폰마다 다르더라고 좀. 0으로 나눌 수 없어. 그렇지. 한글로 나와요.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넌 5를 뜨죠. 이게 핸드폰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무조건 되게끔 해야 되니까 나는 빼보겠다라는 겁니다. 나누지 않겠다는 거죠. 0 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맞아. 빵빵빵빵 되면 다 0이잖아. 맞네? 자, 그럼 방향을 결정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한테요. 빼보겠다고요. 1번이 메인이니까요. 자, 그러면 뺐다. 오케이? 근데 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 상태는 모르니까 전개를 해보고 싶잖아요.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쓰는 거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빨리빨리 쓸게요 그냥. 맞죠? 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똑같은 거 없앨 거야. 없애고. 남은 게 3개나 남았어요. 맞죠? 얘가 남았고 얘가 남았어요.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이게 많이 써야 되겠죠 아마? 요 3개를 묶어보면 누구의 제곱이 되죠? 요거 하나, 둘, 3개를 누구의 제곱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AY 빼기 BX 맞습니까? 얘 전개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자, 쏨레진 너한테 뭐 이렇게 넣어? 제곱해서 0 이상이 무조건 된다니까. 얘 이걸 하나로 본다면 이만큼을 한 개로 봐봐. 어떤 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실수끼리 곱하고 뺐단 말이에요.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잖아요. 실수끼리 빼도 실수죠. 그러면 그걸 제곱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제곱했다는 뜻이야.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뭐라고? 무조건 0 이상이라고.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얘 빼기 얘 했더니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0 이상이란 말 앞에 거가 크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맞죠? 요 놈을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단 그러면서 여기 등호가 뭐야? 등호는 는 될 때잖아요. 는이 등호잖아요. 그럼 단 등호가 될 때는 언제죠? 등호가 될 때는 언제야? 이 식으로 보면 능령 될 때잖아요. 얘가 능령 되면 얘도 같아지는 거 아니야? 뺐던 능령이 했단 말입니까? 그럼 얘가 능령 될 때가 언제야? AY는 BX일 때다. 그럼 AY는 BX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얘들이 같은 말이죠. 그죠? 대각선끼리 빼봐. 곱해봐. AY는 BX잖아요. 보통 이걸로 보통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 요거 밑에 거, 요거 밑에 거. 이거 분의 이거. 이 말이죠. A분의 X는 요거 분의 요거가 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너희가
다른 부등식이 나왔을 때도 이걸 외우지 말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모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제곱을 시켰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자주 나오셨지만 이 파트에서는 그냥 전부 다 나오고 사면 됩니다. 실수란 말 나왔을 때입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이 바뀔 때가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양수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수면 또 그 안에서도 어차피 실수니까 또 쓸 수 있긴 있어 이거를요. 하지만 양수일 땐 조금 더 뭐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달라진단 말은 이 안에서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야. 더 눈에 딱 보인다는 거야. 더 큰 범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좁은 범위는 더 쉽지 않겠니? 이런 뜻이죠, 제 말. 오케이? 쌤이 얘기하는 이 왼쪽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짧게 썼지만 사실 말은 좀 많이 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그 과정들을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부등식에 이름이 있어요, 사실. 위에 있는 이 부등식에 이름이 있다고요. 근데 원래 이름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게 있긴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좀 자주 나온다는 거야. 이 부등식이야. 이 부등식을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학자 이름은 코시 슈바르츠. 코시라는 이름이 코시라는 수학자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수학자가 슈바르츠거든요. 둘이서 함께 만들었다고 해서 중간자 때 끊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럽지만 무슨 말인지는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너희가 뭐 학교에서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정도 알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좋아요. 선생님이 지금 몇 개를 자꾸 예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니?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너희가 하나씩 나와서 한번 증명해 볼래? 어때요? 선생님 자꾸 해주면 이게 뭔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태민이가 뭐 원래 있던 문제 썼으니까 한번 나와서 증명 한번 해볼래? 문제 하나 내줄 테니까 어때? 나가고 싶다. 선생님은 항상 강제성은 없어요. 하고 싶을 때 나가서 하면 돼요. 알죠? 아무 때나. 선생님은 너희가 직접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뭐 공시에 써도 되는데 학생들 막 칠판 쓰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고. 칠판 뭐 낙서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하고 애들 꼭 있잖아. 너 그럼 너희도 그렇다면 앞에 나와서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절대 강제성은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한번 강제적으로 누구를 나와서 시켰거든요. 그 친구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고 안 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얘가 억지로 나와서 하고는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다음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네. 괜히 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시켜. 강제로. 오케이? 또 어떨 때는 학생들한테 너희가 선생님 요즘에 수업하다 보면 태민이는 선생님 몇 번 수업하는 거 다시 들었지만 약간 선생님 스타일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어떻게 수업을 해야 애들이 잘 들을까? 잘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애들이 잘 들을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수업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면 당연히 되긴 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을 해도 이게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듣거든요. 응? 아니 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눈도 잘 듣지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느냐면 잘 집중될 때잖아요. 잘 집중되고 뭐랄까 좀 재미도 있고 또 어떨 때 긴장도 좀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든 목소리 톤도 좀 높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시키려고요. 알죠?
그래서 너희가 뭔가 조금이나마 이게 잘 집중되게. 그래서 가끔 딴 얘기도 하기도 하죠. 뭔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랄까. 아예 수업 외적인 얘기도 한 번씩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수업하는 거야. 예전에 그래 그 얘기가 딴데 좀 세고 있는데 학생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여학생이었거든. 아마 그 다음부터 안 왔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또 수업하다가 좋은 친구 가끔씩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학원에서죠.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좀 많이 수업에서는 뭐 그렇지만 적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원에서. 근데 학생이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졸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막 같이 수업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이에요. 옛날. 요즘이 아니고. 요즘 선생님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조곤조곤 아니면 약간 좀 친절한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배려한다고 이렇게 약간 냈다는 선생님들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숙제를 안 하거나 했다고 막 혼내지 않아요, 선생님. 응? 막 일단 물어는 보겠지, 그죠? 왜 안 했는지 하는데 약간 아빠 같은 마음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 나이 좀 젊을 때겠죠, 그죠? 20대나 30대 때 초반에는 막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학생이 막 존다는 자체가.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어. 그 애들 많이 있는 앞에서. 야! 그러면서 막 소리 듣더라고. 갑자기 수업하다가. 너무 갑자기 놀란 거지, 그지? 그 친구도 자다가. 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거요. 자다 깼나봐요. 그러고는 그 친구도 놀래서 그런지 수업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수업 맛있게까지 울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경험 돼봤다고요? 선생님이 이제 애가 너무 이렇게 막 놀래니까 어머니께 전화 드려서 오늘 너무 죄송했다 막 얘기했는데도 이 친구도 그다음부터 안 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이게 또 이게 애들한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 집중을 잘 시키고 싶어서 그런 오바들을 했을 때 약간 좀 학생들이 약간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배려를 못 느꼈던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잘 안 하는 거야. 근데 자면 옆에 가서 이제 깨우는 거지. 이렇게 일하자. 이렇게 물 먹고 오자. 이렇게 하면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쌤에 대해서 너한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자꾸 알려야지 너희가 승계 쌤이 이렇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좀 뭐 그렇습니다. 딴 얘기 그만할까요? 되게 써볼까요? 써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잘 이해돼. 여기까지가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했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예를 들어보자. 자, 이번엔 조건을 바꿔볼게. 아까 쌤이 뭐 실수였잖아. 이번에는 양수야. 응?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러니까 조건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양수일 때는 자 이번엔 쌤이 루트를 오른쪽에 쓸게. 왼쪽에 루트 없는 걸로 해보자. 2분의 A 더하기 B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1을 나눴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보통 평균이라고 하지. 맞잖아. 너희가 수학, 영어 점수의 평균이 얼마인데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 수학에서는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그러니까 이름을 좀 얘기해 주는 뿐이야.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고? 무슨 평균이라고요? 산술평균이요. 평균도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산술. 일반적인 평균은 다 산술평균이에요.
만약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도 상수평균이에요. 3개 더했을 때도 4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얘기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와 B를 곱했어요. 그리고 루트를 씌웠어요. 얘도 평균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평균이냐면 얘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평균은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은 평균인데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 기하평균 약간 수학의 역사를 좀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기하평균은 옛날에 평균을 썼을 때 아주 옛날에 평균이 썼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도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이야. 그래서 기하평균은 언제 썼느냐 하면 옛날에 이집트 시대에 수학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집트 역사 같은 거 배우니까. 그러면 그때 막 피라미드 만들고 이럴 때 말이야. 그때는 평균을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오케이? 근데 값이 우연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니까. 예를 들어볼까? 너희 2하고 2가 있어요. 평균이 뭐야? 더하면 나는 2죠. 곱하고 루트 씌워도 2죠. 맞잖아. 맞니? 무조건 같은 숫자일 때는 똑같다는 거야. 또 뭐 4가 있고 6이 있어.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5잖아요. 맞아? 근데 얘를 곱해 루트 씌우면 루트 24잖아. 얘는 루트 25잖아요. 비슷하죠? 똑같진 않고. 그러니까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 당연히 이름이 다르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해봤지만 얘가 좀 더 크네요. 여기서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숫자를 예를 들어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쪽이 같거나 큽니다. 알았어? 같거나 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얘가 크냐 우리가 아까 숫자 넣어서 해봤잖아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고요. 그럼 증명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한다? 빼본다고요. 빼본다. 오케이? 근데 얘는 양수를 왜 줬을 것 같아요? 일단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루트 안에 만약에 하나는 양수 하나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요. 얘는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실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양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말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아까 전에 몇 했노? 배소관계를 모를 수도 있다. 동현이가 지금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약간 이제 하품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 잠 뭐 하는 게 아니고 깨려고 하라는 거야. 그래. 얘가 더 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은 어떻게? 아까 내가 너희한테 양수면 나눌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 얘 나누기 하고 싶냐고요? 안 하고 싶지 않아요? 나눠도 뭐 딱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수여도 빼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오케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빼면 됩니다. 대부분요. 한 99%, 한 1% 정도만 다르게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럼 너희 그 1%를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그냥 99점 맞으면 되죠. 응? 자, 둘이 뺐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분을 해볼까요? 통분. 2분의 1라고 통분해보겠으면 통분하면 얘는 그대로 A 더하기 B지만 얘는 2루트 A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A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꿨어. 얘 대신에. 똑같나요? 너희 루트를 A제곱하면 원래 루트의 A제곱은 원래 누구와 같으냐면 절대값 A와 같아요. 맞습니까? 좀 재미삼아 해볼까? 그러면 루트인데 안에 A제곱이 있어. 일반적으로 뭐 양수 떠나가지고요. 얘는 양수는 음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봐. 요 놈이 루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루트 안에 있다. 근데 루트 안에 내가 만약에 음수를 넣을 수도 있잖아. 원래는. 맞죠? 원래는. 지금 내가 양수 줬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음수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얘를 적어보면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야는 절대가 몇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2가 제곱했을 때 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나올 때면 어떻게 나오겠어? A가 음수면 이것도 말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쉬운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양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바꾸는 거 아니니, 그죠?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이렇게 해볼까? 정확히 얘기해보자, 선생님. 이 모양이 나오면 이게 절대값이가 되는 게 맞겠다, 그죠? 얘가 음수가 나와도 양수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제곱이 지금 차이점 알겠네? 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내가 2를 제곱했는 거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했는 거하고 이렇게 제곱하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이건 중3 때 내가 배웠지 않니? 야, 중3 때 잘 기억나나? 이런 거. 지금 뭐 이건 잼삼아 해보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양수라고 했다. 양수 무조건 뭐야? 그대로 나옵니다. 오케이? 맞지? 얘들이 같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자고요. 2 루트 A. 통과한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여러분? 같은 식인가요? 양수일 때 말이야. 양수 무조건 A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오고 나서 너희가 다시 분자를 봐봐.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동현이가 한번 얘기해볼래요? 이게 누구의 제곱이야? 분자. 틀어도 돼. 루트 A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루트 A야. A는 양수야. 근데 루트 A는 그러면 이제 양수는 양수지만 무리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수죠. 그러니까 양수지만 루트를 씌우는 동시에 일단 좀 더 크게 보면 실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야. 무리수. 맞죠? 그럼 얘도 당연히 실수야.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에도 뭐죠? 실수.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네. 무조건 뭐라고? 0 이상이야. 얘가 무조건 0 이상. 동의 맞아? 그러면 이 전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어야 한다. 동의. 이해돼요? 왜 선생님 눈을 피하는 거야? 잘 보고 있어요? 그 선생님 계속 너희를 보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 자꾸 보는 겁니다. 0 이상이에요.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누가 더 크다? 앞에가 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이게 딱 나오면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가 됩니다. 맞죠?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얘가 언제 영되냐고요? A와 B가 같을 때라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숫자 미리 예를 들어줬잖아. 아까 단 등호는 A, B가 같을 때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이거 말이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요. 그럼 얘도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 맞죠? 이 조건에서 요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겠죠. 문자를 잡았다는 뭐야? 문자 잡았다는 건 뭐야? 어떤 AB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양수 범위에서는. 얘는 절대 부등식은 맞지만 양수 범위에서의 절대 부등식인 거지. 맞죠? 음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0이어도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수일 때만 씁니다. 오케이? 당연히 0은 무조건 0명이니까 0도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만 씁니다. 오케이? 그거를 미리 조건 같은 거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 얘만 외우면 안 되고
만약에 외우라고 한다면 이거 함께 기억하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겠죠. 아니 음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한다. 이 부등식 이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미리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둘이 묶어서요. 산술 기하 평균 절대 못 외우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상관 다 했네요. 선생님이 거의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설명 다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문제 풀 거고 선생님 약간 응용할 겁니다. 오케이? 기본은 다 했어. 자, 여러분 116쪽과 7쪽에 있는 이야기들 잘 보고 특히 117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빼본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왼쪽 116쪽에서 중요했던 말은 뭐예요? 중요했던 말은 뭐야? 제곱해서 0 이상 된다는 거. 그치고 선생님이 제곱하면 0 이상 된다라는 성질을 썼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오지 않나요? A 제곱은 0 이상이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래 116쪽에 있는 동그라미 4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1번을 강조했고요. 나머지는 약간 꼽사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거. 여기 집에 와서 수학 다시 이렇게 한 번씩 펼 때 있잖아요. 책을요. 펼 때 보통 애들이 왜 숙제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개념 같은 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좋겠어. 그러면은 잠도 잘 오고 개념도 복습되고 좋잖아요. 오케이? 이 책을 좀 이용을 잘 하는 거야. 자, 선생님하고 이제 119쪽 갑니다. 119쪽에 개념 익힘 1번. 준비됐나요? 개념 익힘 첫 번째. 아까 선생님하고 연습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하나의 식을 만들어줬죠. 자, A 더하기 얘들아 B가 있고 절대값 안에 그냥 각각 절대값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노? 이게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죠. 조건 맨 위에 읽어봐야 돼. 맨 위에 뭐라고 했노? 두 실수 A이죠. 그 줄 꼭 쳐야 된다고 얘들 줄 꼭 쳐야 돼요. 실수 A입니다. 그렇죠? 실수 A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 처음부터 얘가 더 크겠지. 여기 딱 봐도. 얘는 절대값이 전체 있단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0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1 되거든요. 절대값이 따로 있는 게 더 크다는 거 대충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증명하지 말고 얘들아 식으로 증명해봐 이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아까 쌤이 했던 걸 떠올려봐. 얘들이 빼면 일반적으로 뺀다고 했잖아. 근데 얘들이 빼봐도 별로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이거 중간에 뺐다고 생각해봐. 뺐는데 그럼 얘는 남아있고 얘는 빼기 절대값에 얘도 빼기 절대값이에요. 그럼 누가 그런지 바로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간단하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얘가 지금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잖아요. 전체가. 좌변은 0 이상, 우변도 0 이상. 아까 선생님 너한테 양수일 때 혹은 0도 가능하긴 하죠. 가까워하니까요. 양변을 제곱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했던 말. 그러니까 양변 제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곱하고 빼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제곱하면. 그럼 나올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거의 명제 파트가 거의 없죠. 거의 새로운 이야기인 거야. 하지만 명제하고 내가 마지막 연관시켜 줄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얘는 전개할 때 전체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할 때 어떻게 얘하고 제곱하고 얘하고 제곱할 때만 절대값이 사라지는 거야. 전개될 때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2AB 할 때 어떻게 돼? 묶어서 절대값이 남아집니다. 알았죠? 곱할 때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얘는 다시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또 뺐더니 막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남았는 게 뭐 남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았는 게 2를 곱했을 때 얘가 AB고 얘는 절대값 AB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생각하면 된다. 절대값의 정의를. 그러니까 AB는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B를 한 개로 삼을게가 어떤 숫자인 거야. 실수. 얘는 그 실수의 절대값이 쉬운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절대값이 일반적으로 갖고는 크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더 방향으로 얘기하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갖거나 크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방향은.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요. 음수겠죠. 음수니까 야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론은 절대값의 정의를 써먹은 거죠. 실수가 절대값에 들어갔을 때 0 이상이에요. 그럼 얘가 마지막 결론이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게 맞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문제 읽어보면 등호가 언제 되는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등호가 언제 되죠? 이거 보고 얘기하면 된다고. 이거 보고요. 얘가 0 될 때죠. 얘가 0 될 때란 말이 뭐야? 얘들이 같을 때죠. 너희 AB와 절대값 AB가 언제 같죠? 얘가 언제 같다? AB가 0 이상일 때 그렇다. 얘는 0 이상일 때 싹 다 0 되는 거죠. 둘이 같아진다는 거야. 이해? 동현아, 재밌니?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너한테 관심을 주는 거야. 잘 이해돼요? 동현이가 오성고등학교였나? 오성고등학교 요 앞에 있잖아요. 저 만촌역을 지나가지고 해화역 올라가기 전에 오성고야. 오성고 학생들이 그렇게 해화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썸이 많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아닌가요? 사대부고는 또 어디랑 썸이 많아요? 사대부고잖아. 아, 그럼 그 안에서 썸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근처에 학교 있지 않나? 사대부고 옆에? 거기 내가 알기로 신명고라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인가? 근처에 있지 않나? 시내 쪽이야. 아, 신명고랑은 별 연관이 없어요? 보통 왜 옆 학교들하고 막 썸이 많은데 학교끼리 있으면 맨날 싸우고 그 학교랑. 학교 안에서는 썸이 많아요? 그래, 아직도 1학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또 2학년 되고 하면 뭐 동아리 장되고 하면 또 다른 학교랑 막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 그래, 오성고등학교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온 건 아니고 오성고등학교에 옛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성고등학교가.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해주는 말이 그거였어요. 항상 해화여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애들이 오성고에서 막 해화여고 쪽으로 이제 그 4층인가 3층이 꼭대기인가? 4층이야? 몇 층이냐 너희 학교? 왜 잘 몰라 너희 학교인데 4층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애들 있으면 그 해화여고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보이나요? 아, 거기서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막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거울 같은 거 딱 비추는 거 그쪽에서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오성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잖아요. 맞죠? 학생들 적고 한 학년이 180명인가? 그 정도 되겠죠. 사대보고는 몇 명 돼요? 한 학년. 많네, 그죠? 사대보고가 좀 인기 있는 학교네. 그러면은 애들이 좀 지원을 많이 했는 건가? 경쟁률 말이야. 잘 몰라? 아무튼 보통 애들이 자기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하길래 선생님 우리 학교가 뭐가 안 좋고요,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대보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한테요. 야, 너희 학교는 뭐가 안 좋냐 그러면은 뭐 시험이 뭐 너무 이렇게 뭐 내신 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사대보고가. 난 거꾸로 생각했거든. 사대보고는 따기 좀 좋지 않나?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무 쉬워버리면 한 개 들어보면 막 3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잘 안 듣고 뭐 내신 포기했다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너도 그래요? 그거 안 해요? 너 어때? 오성구 내신 막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동현이도 그치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오성구 애들한테 불만을 얘기해보면 왜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은 학교 시험 어렵다도 있지만 일단 남녀공학이 아닌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커요. 또 너무 남녀공학인데 또 다른 또 불만이 있는 거고 자기 학교를 이렇게 일단은 막 좋아하는 애 잘 없더라 대부분. 그쵸? 그래 동현은 와가지고 동현이도 좀 했다. 동현아 아무튼 뭐 잘 이해돼요? 이제 너 쌤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무조건 성적 올립시다. 무조건. 그쵸? 선생님이 증명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쪽에 나와 있는 마필 특강 아까 좀 했던 거죠. 제곱을 해본다. 다 넘어가면 됩니다. 122쪽 절대부등식 다 했던 이야기죠. 특히 123쪽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산술기하. 조합 표면은 몰라도 돼요. 알겠죠? 거기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아까 그 공식 있지 않나? 이거 치웠구나 선생님이. 거기 공식 하나 있잖아. 앞에 거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2보다 가까워야 된다. 찾네? 이거 개념이니까 그냥 별표만 치고 넘어가는데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옵니다. 조합 표면 빼고 말이야. 조합 표면이 맨 뒤에 있는 거거든. a 더하기 b 그건 자 그거는 이름 몰라도 돼요. 앞에 거 증명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124쪽 아까 이게 응용입니다. 최대치서요. 이거는 선생님 좀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코시 슈발츠 부등식 있죠? 125쪽이요. 이게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죠. 기억납니까? 얘도 별표를 좀 치자고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따지자면 산술기하평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 빈도수로 보면 산술기하가 더 잘 나온다는 거. 오케이? 코시 슈발츠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한 문제 같은 거에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진도는 이제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116쪽 가면은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산술기하 평면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서 아까 그 응용되는 이야기 할게요. 시간이 선생님 계속 시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딱 맞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거 바로 하지 말고 좀 너희한테 설명 좀 더 할게요. 그냥 산술기하요. 조금만 더 하고 풉시다. 미리 얘기해야 되겠어. 산술기하의 응용 말이에요. 응용은 뭐가 되냐면 일단 산술기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한테 2분의 a 플러스 b가 a 양수 b 양수일 때라고 했죠. 이거 1대 얘가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맞죠? 근데 보통 이 공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양변에 1을 많이 곱합니다.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더 많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공식으로 많이 기억하시고 자, 선생님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산술기하입니다. 원래는 위에가 산술기하라고요. 위에가. 근데 이걸 변형시켰다고. 그죠? 변형시킨 거야. 하여튼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A와 B가 같을 때. A와 B 같을 때. 잘 기억해야 돼요.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일단 여기까지 아까 했던 얘기 복습했어요. 이제부터 응용인데 응용은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많이 응용이 돼요. 최대처죠. 자, 그러면 최대처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이 빨간 색깔을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A 더하기 B가 뭘 의미하죠? 어떤 두 수의 합을 얘기한다. 맞지?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합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오케이? 합이 나와 있다고 문제에서. 합이 나올 때 그럼 누굴 묻겠어요? 오른쪽을 물어보겠죠.
그냥 공식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왼쪽 오른쪽. 근데 합이 만약에 나와 있다 문제에서 그럼 너희는 오른쪽을 물어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이 나올 때는 곱하기를 물어보는데 AB가 곱하기잖아요. 요한에서요. 곱에 뭘 물어볼까요? 최대를 물어보죠. 왜냐하면 얘가 숫자가 나와 있다고요. 그럼 얘는 요한에 루트가 있으니까 왼쪽하고 같거나 작아지잖아요. 같거나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같을 때 그 순간이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같단 말이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네. 그죠? 같을 때 물어본 이유는 같은 순간에 뭔가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곱의 입장에서. 그럼 꼭 생각해야 돼. 자, 합이 나오면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내 문제 풀 때마다 합이 나와 있네? 혹은 곱하기를 물어보네? 이런 식으로 내가 딱 기준을 잡아줘야 돼. 문제 풀 때마다. 그럼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곱이 나올 때요. 곱이 나올 때는 당연히 누굴 물어보겠어요? 합을 물어보겠죠. 얘가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럼 너희는 얘를 찾겠죠. 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소죠. 같거나 커지니까요. 같은 순간이 최소라는 거야. 이 같은 순간이 최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좀 전에 너희한테 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합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선생님이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돼. 안 나오면 찾아내야 돼. 얘를 물어보면 곱을 물어보면 합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라고. 거꾸로 합을 물어보면 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 특별히 곱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보통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돼요? 찾는단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누구의 합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의 곱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문제 풀 때 친절하게 AB라고 나와 있지 않겠죠. 나와 있으면 너무 쉬운 거고 보통은 A 역할 자리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야. B의 역할 자리에 누군가의 식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너희는 문제 속에서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개념이에요. 너는 괜찮니? 너 선생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봐. 선생님의 인상, 첫인상 얘기해봐. 어때요? 얘가 뭐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네요. 이게 중요하다고? 설명 다 했네요. 오케이? 이제 다시 문제 돌아갑시다. 문제로 돌아가서 개념 1번 문제의 질문이 뭐냐 얘들아. 다음 식의 최소를 물어보죠. 맞니? 자, 익힌 문제 1번. 자, 내가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 B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야의 최소란 말은 뭐 같거나 클 때 오른쪽을 묶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 잘 봐봐 쌤한테. 야, 합이 나온다, 곱이 나온단 말은 뭐야? 숫자로 딱 나와야 돼. 숫자. 식으로 나와서 안 돼.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의 수가 돼야 돼. 오케이? 너희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너희 셈을 조금 지켜보세요. 이게 지금 곱하기잖아요.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곱하기죠. 그럼 뭔가 곱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곱은 원래 최대를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를 물어보잖아요. 좀 이상한데? 의심이 가죠? 좀 이상한데? 아니 승배쌤이 곱을 물어볼 때는 최대를 물어본다 했는데 왜 최소지? 뭔가 좀 변형됐다는 거야. 그런 걸 야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누군데? 공식 예능 갖고 얘기했잖아요. 공식은 변하지 않죠. 항상 절대 공식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지. 이거 곱하기면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으니까. A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B 분의 1이잖아.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정리했습니다. 는 2 플러스 AB 플러스 AB 분의 1이네요. 자, 최소를 물어보는데 2는 일단 상수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 오케이? 얘는 고정된 거야. 그럼 2에다가 뭘 더한 게 답이라는 거지, 그냥? 이해돼? 근데 그 이제 남아는 둘이가 뭐야? 이 남아는 둘이가 뭐죠? 관계가 합이잖아. A, B를 하나로 본다면 합이지. 합이잖아. 그럼 야의 지금 최소를 물어봤는데 야의 최소는 얘가 결정한다. 근데 얘가 결정하는데 얘는 뭐라고? 합이라고. 그럼 결국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생각 같이 대답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의 최소 물어보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곱을 찾아야 된다. 그럼 너희 누구의 곱이야? 누구의 곱? 합의 얘 더하기 얘를 물어보니까 얘들이 곱했는 거 말이에요. 너 얘들이 곱하면 얼마야? 찾을 수 있겠니? 곱해보면 되잖아요. 곱하면 뭔데? 1이지? 찾기 쉽죠? 그러니까 그냥 숨어있게 곱해볼까 이거야.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합이니까 얘들이 곱하면 뭘까 생각해보라고.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지 보라고. 일정한 숫자가 안 나오면 또다시 변형을 해야 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애들이 변형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개념은 알아도. 이런 거 있잖아. 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개념은 다 알아. 근데 문제 안 푼다는 건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이가 적은 것 뿐이야. 깊이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다 알아야 돼. 오케이? 곱하면 1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봐봐. 같거나 크다. 왜? 합의 최소는 얘와 얘를 A 자리에는 AB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 B의 역할에는 AB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이 곱해야지. 이 루트하고 얘들이 곱해야지 말이지. 아까 했던 대로. 약분되죠? 그럼 결국 뭐야? 얘는 2죠? 얘가 최소가 1이니까. 그럼 이 전체의 최소는 뭐야? 그냥? 뭐요? 2 더하기 2겠지. 전체의 최소는 4가 된다. 그럼 정답은 3인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이해돼? 자, 아까 했던 거 연습해 봅시다. 이건 묻고 있진 않지만, 자, 일단 묻고 있진 않지만 연습을 해보자.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언제 돼요? 산술기와 썩는 놈만 봐야 돼요. 얘 둘이 같을 때, 알았어? 얘다 뭐라고? 얘와 얘가 같을 때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니까 얘가 얼마일 때? 얘 둘이 더해서 2잖아요 지금. 얘 둘이 더해서 2란 말은 둘이 같을 때니까 각각 반띵해야 돼. 1이어야 돼.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끝나네요.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 노란색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27쪽 이거는 뭐야? 활용이지 얘들아. 일단 응용과 활용의 차이점은 응용은 좀 전에 이상한 응용이에요. 공식의 응용. 뭔가 개념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활용은 뭐냐면 그냥 생활 속의 문제 푸는 거야. 생활 속의 문제, 혹은 도형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을 너희가 거꾸로 만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도 응용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건 맞네요. 근데 이 수업을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를 태민은 이거 뭐 수학화를 처음 듣는다고 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까 동현이 그래도 조금 뭐 배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그 집합만 배운 거야? 아, 여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고. 한번 또 배워보면 두 번째 배울 때 잘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지웠지만 이 개념 까먹지 마세요. 이걸로 풀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자, 그림이 막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문제를 모르겠노. 첫째 줄에 하면 줄을 쳐봐. 길이가 100m. 길이가 100m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역을요? 맞습니까? 이런 구역이 뭐야?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이 줄들, 이 선들을 다 합하면 얼마 돼야 될까요? 100이죠. 자, 잘 봐봐. 그럼 내가 이거를 x라고 잡을게. 얘는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가 몇 번 나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네요. 그럼 5x 플러스 y는 두 번 나오지. 이게 는 뭐야? 100이라고요. 이걸 미리 저희가 식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부터 봐야 돼. 질문이 뭐야? 직사각형의 둘째 줄에 뭐야?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죠. 넓이는 뭐죠? xy잖아. 맞니? xy. 그렇지? 전체 넓이니까. 그럼 xy가 뭘 때? 최대일 때 뭘 물어봐요? 바깥쪽에 둘레잖아요. 바깥쪽에는 뭐야? x 둘, y 둘이잖아. 이 x 플러스 y를 물어보고 있다. 질문은 이거야. 이건 질문이야. 근데 최대 최소는 누가 연관이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산술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 응용력. 얘는 그냥 결과일 뿐이야. 여기까지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곱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최대인 순간. 맨 마지막에 합이라고 합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술기하에서 개념에서는. 이해돼요? 지금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고 생각한다면 합이 주어져야 됩니다. 합이 주어져 있네요. XY가 들어가 있는 거 말이에요. 이해되죠?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산술기하를 얘 갖고 써야 돼요?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야 한다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2루트 얼마예요? 10xy 되는 거는 둘 곱한 거야. 얘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공식에서. 얘가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자, 요 놈을 물어보니까 요 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값이 100이니까 약분시켜주고 양변 제곱할 수 있겠네요. 계산은 너희가 직접 해야 돼요. 2510xy 약분하면 얼마야? xy의 최대는 250인 거죠. 이래? 최대가 250이라고 했어 선생님 지금. 그럼 언제 얘가 최대가 되죠? 얘 둘이 같을 때잖아요. 얘 둘이 같을 때, 는 될 때 말이에요. 는. 얘가 는 될 때가 언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얘기해봐. 얘 둘이 같을 때. 얘 둘이 같을 때라고 했던 거 기억나? 동현이? 얘 둘이 같을 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나왔으니까 반띵 50 되고 얘도 50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 x는 얼마? 10인 거. y는 25니까 정답은 70이 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했는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시 슈발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18쪽에 코시 슈발츠 부등식 1번, 2번이 있는데요. 얘들아,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미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아까 그 공식을 너희가 또다시 기억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공식 써보고 다시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공식이 뭐였죠? a제곱 b제곱. 야, 너희 공식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산술기하, 코시 슈발츠. 자, 이게 공식이었고요. 이때는 a, b, x, y가 다 뭐일 때? 실수일 때입니다. 그리고 단 등호는 언제 나왔죠?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문제 질문이 뭐야? 1번 문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28이다.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요? 7이다. 이때 ax 플러스 b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자. 얘는 그냥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일단 이 자리에 28을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 자리에 7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ax 더하기 by 이 자체잖아요. 이 둘이 곱하면 얼마지 얘들아? 이 둘이 곱하면 7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7, 4, 18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7 곱하기 4니까 7 2개, 4는 2의 제곱이야. 되나? 그럼 야의 최대는 얼마겠어요? 는될 때니까. 제곱을 제외시키면 14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거꾸로 최소는 얘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니까.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대입하면 끝. 시나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게 코시 슈발 증명식인데 사실 심화 문제까지는 아직 안 푼 것 뿐입니다. 심화 문제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거 이해되나요? 재밌나? 너희가 아직 공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공식을 그래서 암기했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과제는 133쪽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거 처음부터. 그럼 여기서 너희가 다 풀기 힘드니까 방문 종합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 중에 베이직과 노멀과 뭐가 있어요? 터프가 있잖아요. 그치? 터프는 어려우면 비워놓고 베이직과 노멀 중에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앞에 거 다 풀면서 앞에 밑에 있는 유제들, 변형 문제들 같은 거 다 풀면서 근데 그게 다 숙제라고 했는데 또 오늘 코칭쌤 시간에 또 몇 개 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 또 많이 풀고 가세요. 질문. 동현 질문? 없어. 마치가. 이제 두 번째는 코칭쌤 교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코칭쌤 교실이 6층에 604호니까 팀에 왔지.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 동현 수고했고 쌤 이따가 그 밴드 보내줄게요. 링크로요. 두 번 됩니다. 마칩시다.